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협상 얘기인데, 협상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협상은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아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도서관에서 그 협상에 관련된 책을 한번 다 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읽은 책이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앤드 스테디셀러들이 이 협상 영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 영역에서 협상을 한 것들이 동양이나 서양의 역사에서 이게 아주 줄기차게 내려오거든요. 죽을 거냐, 항복할 거냐부터요. 이 협상은요. 자, 이건 갈등은 이제 전쟁이나 전투로 생각하시면 되고, 협상은 이런 거죠. 야, 지금 네가 성문을 열면 백성들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상하는 게 가장 굉장히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 긴장되는 게 없잖아요. 또는 그런 거잖아요. 야,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네 가족을 뭐 죽이겠다, 해치겠다. 그 아주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협상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구가 망할 때까지 협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적인 분야기도 하고, 그 경영학에서 그리고 경제학의 게임 이론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그 협상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딱 하나 그려놨어요. 290쪽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이 아무나 머릿속에 뭐 친구를 생각해도 되고 중고나라 그거 생각해도 되고 뭐 생각해도 돼요. 자, 중고나라가 오히려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 컵을 한 10,000원에 팔았으면 딱 좋겠어. 희망이야. 이건 나의 희망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만약에 상대가 10,000원이 비싸다 어쩌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8,000원까지는 내려서 받을 수 있어. 그럼 2,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자, 나의 목표치 10,000원 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이거는 나는 최상의 베스트예요. 베스트. 자, 대안 얼터네티브. 베스트 얼터네티브. 이건 난 진짜 오케이. 난 8,000원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자, 간격이 생겼어요. 이 간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중고나라에서 이제 다른 야, 컵이 10,000원이래. 사람들이 클릭을 막 해요. 이제 봐, 이 상품을. 10,0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 한번 파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거 9,000원이면 안 될까요? 그러면 9,500원. 뭐 이런 거. 자, 상대도 범위가 있고 나도 범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한 거. 그 지점에서 그게 겹치는 지점에서 타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얘기를 좀 가만히 해보니까, 제가 뭐 원래 10,000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우리 뭐 찾으시는 분께서 사정이 그러니까 뭐 9,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타결이 돼요. 이게 이제 협상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물건 팔 때, 오늘 이거 마감하는 거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음식물, 특히 마트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날 조리해서 그날 팔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좀 그냥 버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제 마감 30분 전이니까 좀 더 싸게. 자, 그런데 파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차라리 버리는 한이 있을지언정 이 가격 이하는 못 받겠다. 그게 이제 그 선이 다 있다고요. 나름대로 선이 다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협상의 단계에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290쪽에 영어 단어가 있어요.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 Agreement, 일명 BATNA. 자, 바트나라고 보통 다 알아들어요. 바트나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자, 내가 원하는 목표치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이라면 그래도 한번 나도 좀 만족스럽다. 이건 이 정도면 협상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트나입니다. 자,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 Agreement라고 하면 이 바트나를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래, 10,000원이면 진짜 좋은데 8,000원은 안 돼. 8,000원 이하로는 안 돼. 근데 내가 9,000원 너무 좋아. 9,500원이면 더 좋겠죠. 물론 10,000원이면 뭐 상당히 완전 최고 좋은 거고, 8,100원? 이걸 그래, 만약에 이거 오늘 이거 못 팔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000원이라는 돈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데 8,100원이라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파트너를 알아요. 문제는 상대 파트너를 모르잖아요. 문제는 상대의 파트너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거죠.
자, 중고차 시장 같은 게 가장 파트너를 알기가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고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최저 이유는 얼마다, 이 차는 얼마다. 자, 나는 원래 이만큼을 받고 싶은데 손님에게 어쩌다 어쩌게 하다 보니까 난 이 정도. 자,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차라리 안 팔고 말지. 놔둔다. 근데 이 사이에 나름대로의 그 전략이 있죠. 손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손님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원하는 게 없으시면 뭐 요거 하나 덧붙여서 뭐 조금만 더 내시면 요거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이 가장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는 그나마 목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제일 큰 건 한미 FTA예요. 여러분들 한미 FTA 뭐 찬성 반대 가지고 특히 반대 여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난리가 나요. 특히 이제 농산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내가 지금 죽으면 저겠지, 절대 눈 뜨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자, 협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절대로 한국도 파트너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고, 미국도 당연히 본인들의 본국의 그 미국의 파트너를 알려주지 못하죠. 근데 나름대로 추리를 하는 거죠. 야, 자동차 시장, 반도체 시장, 농산물, 축산물이 있는데 축산물은 소고기입니다. 지금 파트너를 해야 될 것들이 분야마다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사겠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가 마음 변심했어. 안 살게요. 할 수 있어요. 중고차 시장은 가능해요. 나하고 상대해요. 근데 이 한미 FTA 같은 무역 협상은 분야가 다 있어. 자, 자동차를 우리가 약간 양보하고 자, 농산물을 좀 밀어붙일까? 실제로요. 야, 자동차 쪽 양보하고 농산물 조금 더 얻어내야 농민들 이제 불만을 자,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다. 근데 자동차 업계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양면 협상 경우죠. 나라는 자, 한국 FTA 대표, 한국 무역 협상의 대표는 앞에 파트너, 미국의 그 무역 협상 파트너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추측은 하죠. 근데 문제는 한국 대표에게 상당한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고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협상은 안 된다.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양면 부담을 가지게 돼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한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협상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이렇게 될 경우는 파트너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이게 호텔 같은데 협상단 방마다 다 따로 있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뭐 정부의 관료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그 다음에 각계 여론을 다 수렴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주죠. 그럼 협상단 입장에서는, 야, 일단 자동차, 우리 것만 생각해. 난 자동차 담당이야. 자동차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각 분야마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어떡하지? 야, 이번에 첫 번째 협상에서 우리가 이제 악수하고 만나는데 한번 정말 밀어붙일 거냐, 공격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듣는 둥 마는 둥,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작전이에요. 야, 일부러 듣는 둥 마는 둥, 약간 좀 상대를 좀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한번 해볼까? 또는 야, 굉장히 양보해주는 말을 먼저 꺼내서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라. 이 전부 다 경쟁이에요. 굉장한 그 심리 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미국에 협상하시는 분들은 그건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걔네도요. 그런데 이제 원체 이제 우리나라의 협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놀라울 정도로 법률과 그 국제 규정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계세요. 정말 전치사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의 협상단이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담당, 그거는 뭐 WTO, 세계무역기구 무슨 규정에 따르면 그거는 안 되고요, 되고요. 이게 쭉 나오는 거. 완전 완벽한 암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이제 협상단의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률이나 규정, 판례 같은 걸 다 외우고 있어. 언제든지 그걸 얘기해서 상대방이 유리하지 못하고 내가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각 분야마다 이게 다 있으면 파트너 짜기가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특히 그 대표. 자, 미국 측 대표, 한국 측 대표.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보통 이제 권한을 많이 위임하죠. 웬만하면 이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위임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아니, 그냥 문서에서 말하는 뭐 1%가 이게 1천억 원이 될지 1조 원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근 100년 동안 계속 이어질 협상인데, 계속 적용될 거라고 보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0.05%가 우리나라 국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협상은 뭐 중고나라 물건 파는 것부터, 그 다음에 중고차,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같은 거 팔 때, 특히 화장품 같은 거 할 때도 일부러 이제 좀 가격을 낮추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 좀 고객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기념들 때문에, 또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하겠다. 자, 기업도 파트너가 있는 거죠. 물건을 팔 때 몇 프로 할인을 해서 얼마에 딱 제시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전부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만나보시면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토시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협상은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요. 갈등은 내면의 갈등과 외면의 갈등까지 원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조직 행태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만만치가 않다. 갈등과 협상은 상당히 실무적이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괴로운 것부터 전 국가가 괴로운 것까지, 괴롭고 싸우는 것까지, 이게 온갖 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협상은 뭐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1%에서 제가 최대 후하게 봤을 때 3% 정도를 얘기한 거고, 무궁무진한 사례와 무궁무진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협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